대표적으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진중권 교수가 아닌가. 그리고 또 전효옥 전 의원도 그분이 그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어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이 평론가들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두 분, 뭐 저보다는 100배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정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만 쭉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의 또 입장이 나왔고요. 간단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유서 내용의 새로운 충격적 내용이 나왔어요. 예, 이제 너 다 알지 않느냐? 아,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더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이제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다 알지 않느냐?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유서. 그래서 유서 6장으로 돼 있는 내용이 동아일보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는 너는 사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퇴하라. 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번 그 사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심야까지 방송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요. 저도 이제 방송 이제 봄 되니까 사람들이 봄맞이 아주 대개편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글쎄 저도 뭐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고, 또 이 짧게 방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짧게 방송할 수도 물론 있죠. 전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짧게 단편적으로 하는 그런 이 방송, 이점도 굉장히 좀 많죠. 바쁘신 분들한테 잠깐 보는 이점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분들대로 또 의미가 있고요. 저는 저대로, 저는 정보 분석을 30여 년 해오면서 종합 분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뭐 유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 그 다음에 뭐 전효 의원이나 진중원이가 한마디 했다, 또 그 다음에 어디 뭐 행사에 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종합적인 제 방송 한 편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 지금 오늘 발인식인데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좀 더 좋은 양질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요. 먼저 뭐니 해도 이제 오늘 이 발인식을 가졌는데, 이 발인식장 그야말로 눈물이죠. 뭐 지금 뭐 64세로 이제 운명을 달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도 사실 이제 공직 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인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저는 총 33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이분은 거의 40년을 공직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급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40년 되겠죠. 자, 9급에서 시작해서 부의사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요, 공무원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성실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운을 겪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 발인시라고요. 운구 차량까지 불과 10m밖에 되지 않는데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운구 차량 문이 닫힐 때까지 이 가족들 자녀들이 말이죠, 이 부둥켜 안고 그 한동안 그 걸음을 떼지도 못하는, 예,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예. 저도 좀 눈물이 좀 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말 마음이 좀 편찮은데, 이거는 이분들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뻔뻔스러운 이재명을 생각하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야, 예? 정말 저도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 2년, 이제 벌써 3년이 됐는데, 3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이제 제 가족들 중에서는 제일 슬픈 날이었는데요. 이제 거꾸로 역지사지해서 보면 그 얼마나 정말 눈물 바다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족들 요청에 따라서 오늘 그 장례식은 말이죠,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그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5명이 그 운명을 달리했는데도 단 한 번도 "내 책임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한 이 천년피 이런 이 이재명이는요. 이재명이 조국 때 내려가라고 우리가 뭐 이 엄청난 그 집회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정말 사퇴시키라고 하는 집회. 이제 뭐 다른 집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제 "이재명 구속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하지만요. 그 조국이 내려오라고 할 때의 광화문의 그 함성을 이재명이를 사퇴하고 사퇴시키는 그 함성으로 이제는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요. 내주부터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우파들 단체는 그 집회를 지금 매주 하고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님하고 신자유연대. 그리고 간간히 다른 성격의 그런 집회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이재명 사퇴를 촉구하는 그 대규모 시위를 하는 거를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라. 모든 정치 행사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재명이가 과연 인간이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명계, 친명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말이죠. 총선 때, 예, 총선 때 이 친명 그리고 반법치 이런 사고를 가지고 4년간 배지를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국민님에 대해서 자객 공천을 하라. 저도 자객 공천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객 공천 대상 지역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정면으로 승부하겠다. 예, 자객 공천. 그래서요 반드시 이번 그 여섯 다섯 번째 생명을 빼앗은 이재명의 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부 거기에 물어야 되겠다. 이번에 말이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메시지 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보다도 더 사악한 사람이 바로 저도 X라고 붙이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조국보다도 더 사악한 인간이 말이죠. 이재명이에요. 예. 열받아요. 이재명 이런 인간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이 아이고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례식은요. 이 장례식장 내부에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참 이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성남시 안에서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한 6시간 7시간 있었는데 이재명이를 그래도 조문을 시켜줬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인간도 아닌 사람 무슨 조문을 받겠어요. 자 그런데 조문을 시켜줬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내에서 말이죠. 강제징용 비판하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반정부 시위에 이재명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들이 지금 언론에 밝힌 입장을 보면요. 이번에 왜 이 전용수 비서실장이 운명을 달리했느냐. 와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로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조선일보에서 아주 그 대대적으로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뭐냐? 이화영이 재판에 갔다 왔는데 재판에 지금 이제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성태 모친 2019년도 5월에 돌아가셨는데 2019년도 5월에 김성태 모친 사망에 이재명이를 대신해서 갔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내려오고 그다음에 1월 31일 날 수원지법에서 열렸던 이화영 재판에서 공판에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또 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또 이 유족이 오늘 밝힌 내용에 보면요. 지금 언론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에서는 분명히 작년 2022년도 12월 26일 날 성남 FC 사건으로 인해서 딱 한 번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몇 번씩 받았다 이렇게 말들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은 오늘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건 이제 세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딱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또 지금 예정돼 있는 조사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똑부러지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조문이 밝힌 내용인데요. 참 유족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 김성태 모치상 때 이재명 측근이 대리 조문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후에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용수 비서실장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달리 이화영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유족 측에서도 밝히는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뭐 이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해요. 다만 이제 유족 측에서 내온 입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재명이가 조문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더 이상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 불행한 사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억울한 죽음. 5명 이상의 데스노트에 데스노트에 이름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기를 바란다. 예. 박대출 의원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데스노트의 이 마지막 네스트 네임이 누구냐? 이걸 끝내야 될 건 아니냐? 박대출 의원도 어제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족의 입장은 뭐냐? 당신이 모든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빨리 입장을 밝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다 알잖아.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직격을 때리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유족 측, 지금까지 나온 유족의 입장과 관련해서 유서를 그 유족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제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 유서 내용 보도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족들도 유서 다 봤죠. 그리고 이 전용수 비서실장이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또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도 알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총 결집체 발언이 더 이상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영수 씨의 유서 내용에도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이게 이제 딱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이게 이제 유족이 이재명한테 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이재명은 떠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언론에 조금씩 아주 답답한 게요. 이거 좀 언론에서 좀 제대로 좀 보도를 하면 좋은데 취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사가 조금씩 하실 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장이 있는데 맨 첫 장에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그 4장 정도에는 본인의 가족, 지인들, 친족들한테 남겨놓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심경, 이게 나와 있는데, 검찰 수사 내용 중에는 조금 조작된 내용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하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예.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너는 악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정치가 원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이재명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 정치. 예.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지금 민주당 내 문제,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원인은 그게 당신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서요,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예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 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느냐? 왜 검찰 탄압 수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재명이가 일성으로 육성 입장문을 내는 게 뭡니까? 이게 어찌 내 책임입니까? 검찰 책임 아닙니까? 거친 수사, 미친 수사, 조작 수사,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5명까지 생명을 잃는 데 책임은 바로 검찰 수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틀린지를 이 딱 2줄이 지금 나와 2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다 딱 함축돼 있고, 이게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이 유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는 행정기획국장으로서의 이 권한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입건이 됐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예. 피해자로 입건이 됐고, 예. 입건이 됐고, 그야말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예, 풍비박산 났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예,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야,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면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뭐 하도 많으니까 성남 FC, 그다음에 법카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모든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이재명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사퇴하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돼야 된다니까요. 구속돼서 이미 일찍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두 달 전부터. 이거는 검찰 내에서 나오네. 이거 다 합치면 이재명이는 무기징역감이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무기징역이 되고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이재명이 또 사면 복권돼요. 그러기 왜 개딸들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기징역이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63년생이니까 지금 딱 나이도 젊어요. 60이에요. 한 무기징역 30년 이상 복역시켜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제 말 틀립니까? 이런 인간은 단군이래 처음이라니까요. 아니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했어요. 이재명은 단 한 번도 죄송해 지읒자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나쁜 놈 정도가 아니죠. 뭐. 예. 이거 말로 정말 방송이라서 못해서 그렇지 이거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 잔악상에 대해서 소설과 영화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 시대 입장 딱 한 줄이에요. 뭐 내릴 수가 없겠죠.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논평 내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언론에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지금 미친 수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어요. 예. 그리고 경찰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여러 가지 좀 이 기사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벌써 지금 18분 지났는데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가 어제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이거 CCTV 설치돼 있다. 뭐 타살이다.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장을 필체라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유족은 끝까지 부검을 반대를 했고 부검을 반대하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타살 의혹들이 하도 제기가 되니까 부검 실시하고 싶어서 검찰에다가 이 부검 이 신청을 했는데 부검 영장을 검찰이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살 의혹은 전혀 없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입장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의 신뢰성을 뭐 제 스스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사망 원인과 관련된 저의 분석 그리고 이 타살 의혹과 관련된 저의 어제 심야 방송의 분석 이게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비어를 우리가 좀 뭐 불리하다고 해서 유언비어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사필 기준 우리가 어른들한테 조상하게 배운 게 있잖아요. 정직하게 사실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친명계만 지금 이재명이를 살려야 된다. 지금요 민주당 게시판 제가 이거는 별도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게시판에 개딸들이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이재명이 죽이면 안 돼 하는데 이게 바로 팬덤 정치의 비극적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비명계들은요. 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 버티는 거 이거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퇴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는요, 당연히 이거는 연속된 죽음이 그림자다. 그래서 이재명에 의한 간접 살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물러나라. 예, 도대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생명을 잃은 5명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냐?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과 그다음에는 김웅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도 이재명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김웅은요 아주 좀 특이한 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솔직히 아스퍼거 증후군 이게 뭐 말로는 들어봤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전혀 하지 못하는 딱 이재명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재명이 원희룡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선거 때
사이코패스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희룡 부인이 뭡니까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게 정확해요. 사이코패스의 이 하고 비슷한 게 바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예.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확실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요. 딱 친명 개딸들 극히 일부를 빼고는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분노, 우리 국민들의 분노, 진중권 교수가 아주 뭐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분노감이 들었다. 예. 이게 이제 어젯밤에 CBS 박지용 한판 승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저 영상을 보고는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분노감이 들었다. 지금 4명이다. 자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살아있을 것이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한다. 전형수 비서실장은 작년 12월 달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딱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조사는 녹화 조사했다. 모든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고 녹화가 되는데 검찰에서 거기서 강압 수사를 하거나 부적절한 취조를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요. 성남FC 그 공소장에 그분 이름이 25번 증당한다. 제가 알기로는 23번인데요. 그래야 뭐 별 의미가 없죠. 예.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 거지 간 거지 않겠냐.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것이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이 된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누구 때문이냐.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 그런데 이게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한다. 예. 그러면서요. 유서를 보면 이재명이 정치를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다른 사람 책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딱 빠지는 거다. 그럼 황당해지고 밑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4명의 목숨을 잃었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진중권 교수의 이런 이 논평 아주 100번, 200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전효욱 전 의원의 이 평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효욱 전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하고 오늘 이 블로그하고 2번에 올렸는데요. 자, 어제 것은 이제 5번째 목숨을 끊었는데 이 이 비서실장이 남긴 유언장을 보면 이재명에게 남긴 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남긴 유언장을 공개되기로는 그리 많지 않죠. 이재명 대표 그만 내려오시라. 예, 몇몇 매체가 보도했는데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외침과 울음과 분통함을 전모 씨 죽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다 알죠. 전영수 비서실장. 그러면서 삶에 대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고 가슴팍을 치는 이 절통함.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인간이 아닌 게 여기서도 이재명 인간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재명 인간 아니라 했잖아요. 분명합니다. 검찰 강압 수사 때문이라면 나 때문이냐고 반문했답니다. 야, 아니 유서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유서에까지 야, 네 책임이야. 너 책임 알잖아. 검찰 수사 뭐 하는 거 알잖아. 이랬는데도 검찰 탄압 수사고 하고 있다는 이 이재명의 뻔뻔스러움. 소름 돋네요. 이재명은 괴물입니다. 괴물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표현력이 약해서. 자, 이제 이거는요. 방금 전에 전효 의원이 내놓은 블로그입니다. 이재명 조문은 2차 가해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을 거부하는 유족들을 설득했다고 이모 남국이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한동훈 장관 할 때 청문회 때 이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모 교수라고 한 그 남국이 김남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낯뜨거운 대변인까지 나서서 김의겸 유족들을 설득했다고 그 이유가 뭘까? 7시간씩 대기하며 조문을 한 이유는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쭈쭈쭈 딱 하고요. 20분 조문하는데 7시나 걸린 이유는 민주당 주장하기 유족들이 부검을 반대해서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들은 조문하는데 아무 주장이 없었는데 아무리 더불어 거짓 당이래도 더불어 허겁함의 치욕이다. 싫다는 유족들을 강제 조문한 이재명, 비정한 폭력의 분명한 2차 가해 아닌가? 이재명의 조문용 소름 대사,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아니 이렇게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이 무능한 이재명이
이재명이 유능하죠. 단군인은 최고 유명하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 하는 거는 아주 유명하죠. 예. 본인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죠. 억울함 삼키며 하늘길 재촉한 전영수 비서실장 그 수위까지도 찢어버리는 이재명의 사악함. 이재명 민주당의 새 당명은 더불어 글로리당. 이번엔 굳이 손 빌리지 않아도 될 듯. 아, 참 이거 이재명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명들도 제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전혁 의원의 블로그.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블로그를 보고 제가 뭐 전혁 의원하고도 참 친한데요. 뭐 과거에 전혁 의원하고 전화 한두 번 했는데 제 방송 팬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전혁 의원이 시간이 되면 제가 제 스튜디오로 전혁 의원을 모시고 뭐 이재명을 비롯한 뭐 지금 이재명 얘기가 뭐 전 뉴스 다 도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관해서 분석하는 그런 한번 계기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제 방송 여러분들 항상 저는 진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실만 가지고 정확한 논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가지고요. 아주 광화문의 함성이 대대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바로 이 대목에서는 이 장외 투쟁을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최소한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만이라도 아니 이재명이가 맨 먼저 지금 본청 계단 앞에서 나 살려주시오. 나는 살아야 됩니다. 죄 없습니다. 소리 질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본청이든 어디든 간에 대대적인 집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우파의 힘이 아니라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신봉하는 헌법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적 함성을 통해서 이재명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